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아침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수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평범한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식초가 우리 몸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냥 미신이나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놓치고 계셨던 식초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일본 도쿄 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식초의 과학적 효능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혈당과 혈압부터 간 건강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이영환입니다.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강의 비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것이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얼마나 높게 나올까 걱정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작은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된다고 하시잖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73세 할머니셨는데 15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혈당이 아침마다 150에서 180을 오락가락했어요.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손끝을 찌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고 낮에는 자꾸 졸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 제게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며느리가 식초를 물에 타서 매일 아침에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런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덜 무겁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 후에는 아침 혈당이 130대로 내려갔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혈당 재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초 한 숟가락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68세 할아버지셨는데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약을 먹어도 혈압이 160 이상으로 계속 높았거든요.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띵하고 목덜미가 뻣뻣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TV에서 식초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반신반의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시더니 꿀을 조금 넣어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혈압이 140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얼굴색도 많이 좋아지셨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식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로 식초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전 세계 많은 대학에서 식초의 효능을 연구한 결과들이 나와 있었어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게 했더니 혈당이 25%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엄격한 임상시험 결과였어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고혈압 환자들이 꾸준히 식초를 마셨더니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는 간 건강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식초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내려가는 답답함, 매일 아침 혈압계와 혈당계를 보는 것이 두려운 마음,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죠?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실 거예요. 식초 한 숟가락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이제 그 소중한 시간을 더욱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렇다면 식초가 왜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과학적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모두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혈당 조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요.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는데요. 인슐린은 마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세포의 문을 열어서 당분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문이 녹슬어서 열쇠가 잘 맞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놀라운 일을 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마치 물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댐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또한 식초는 인슐린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녹슨 문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무기력해지는 느낌 말이에요. 혈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마치 고무호스가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피를 밀어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는 거예요. 식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딱딱한 고무호스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해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벽이 부어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독소를 걸러내고 처리하느라 정말 바쁜 장기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처리하고 알코올이나 약물도 해독해요.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 놀라운 장기예요. 나이가 들면 간의 기능이 떨어져요.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몸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게 되어요. 피로하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줘요. 새로운 필터를 갈아주는 것처럼 간이 다시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지방간에 좋아요. 간에 쌓인 지방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되어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더부룩하고 답답한 거예요. 마치 세탁기에 세제가 부족한 것과 같아요. 음식이 깨끗하게 분해되지 않는 거죠. 식초가 위산 분비를 적당히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줘요. 또한 장 속에 좋은 균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마치 정원에 좋은 비료를 주는 것과 같아요. 좋은 균이 많아지면 나쁜 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변비에도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져요. 마치 오래된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어들어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식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또한 장 속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주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함께 식초를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식초는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도와줘요. 하나의 성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거죠. 마치 만능 도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식초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분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의 몸은 다르니까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요.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예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식사 10분 전에 식초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 숟가락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하루에 3번 식사 전마다 드시면 되어요. 처음에는 맛이 셀 수 있으니까 꿀을 조금 넣어서 드세요. 특히 저녁 식사 전이 가장 중요해요.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되거든요. 저녁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야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어요. 하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권해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서 마시세요. 밤 동안 혈관에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총 3번 정도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식초와 혈압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양을 적게 하고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거나요. 음식에 식초를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되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는 꼭 식초를 함께 드세요. 식초가 기름기를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빈속에 식초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물을 많이 타서 드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꿀을 함께 타서 드세요. 꿀이 장 속에 좋은 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잠자기 전에도 한 번 더 드시면 좋아요. 밤 동안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수면이 잘 안 오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요. 잠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타서 드세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는 드시지 마세요.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 수 있거든요.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밤 동안 간이 해독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요. 아침에 식초를 드시면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되어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요. 식초의 항염 효과가 관절 통증을 줄여주거든요. 하루에 2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께 권해드려요.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장 건강부터 챙기세요. 식초가 장 속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피부도 맑아져요. 안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드름이나 기미가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어요. 체중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사 15분 전에 드세요. 포만감을 높여주어서 음식을 적게 먹게 되어요. 특히 저녁 식사 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이에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요. 식초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신장 결석을 예방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서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드신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몸은 습관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제 하루 일과에 맞춘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식초를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잠에서 깨자마자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사과 식초 한 큰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맛이 셀 수 있으니까 꿀을 조금 넣어도 좋아요. 레몬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더욱 맛있어져요.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급하게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드세요.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이때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도 차분하게 해보세요. 아침 식사할 때는 샐러드를 꼭 드세요. 여기에 식초 드레싱을 만들어서 뿌려주세요. 올리브 오일 2숟가락에 식초 1숟가락을 넣고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맛있는 드레싱이 완성되어요. 양파나 마늘을 조금 넣으면 더욱 맛있어져요. 계란 후라이를 드실 때도 식초를 뿌려보세요. 느끼함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어요. 밥에 나물 반찬을 드실 때도 식초를 조금 넣어보세요. 색깔도 예쁘게 나고 맛도 좋아져요. 점심시간에는 식사 10분 전에 다시 한번 드세요. 사무실에서 드시기 어려우시면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세요. 작은 물병에 식초 탄 물을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되어요. 보온병에 따뜻한 물과 식초를 넣어가도 좋아요. 점심 식사할 때도 가능하면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나물 무칠 때 식초를 넣거나요. 찌개나 국에 살짝 넣어도 맛이 좋아져요. 냉면을 드실 때는 더욱 맛있어져요. 육류를 드실 때도 식초를 뿌려보세요. 오후에는 간식 대신 식초 음료를 드셔보세요. 물에 식초와 꿀을 넣고 탄산수를 조금 넣으면 상큼한 음료가 되어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서 밤잠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오이나 민트를 넣으면 더욱 시원해져요. 저녁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이니까요. 저녁 식사 15분 전에 꼭 식초를 드세요. 이때는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드셔도 좋아요. 저녁 식사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무침 요리에 식초를 넣거나요. 생선 구이할 때 식초를 뿌려주면 비린내도 없애고 소화도 도와줘요. 고기 요리할 때도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식초에 고기를 재워두면 연해지고 소화도 잘 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좋아요. 주말에는 특별한 식초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오이 냉국에 식초를 넣으면 시원하고 상큼해요. 비빔국수 양념에도 식초를 넣으면 맛이 한층 좋아져요. 물냉면의 육수에도 식초를 넣어보세요. 겨울에는 따뜻한 식초차를 만들어 드세요. 뜨거운 물에 식초와 꿀 그리고 생강을 조금 넣어보세요.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어요.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식초 음료를 만들어 보세요. 얼음물에 식초와 꿀을 넣고 오이나 민트를 띄우면 되어요.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수박이나 참외와도 잘 어울려요. 외식을 하실 때도 식초를 챙기세요. 작은 통에 식초를 담아서 가지고 다니세요. 음식에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되어요. 중국집에 가시면 짜장면에 식초를 넣어보세요. 기름진 음식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어요. 한식집에서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식초를 조금 넣어보세요.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건강 효과도 높아져요. 불고기나 갈비를 드실 때도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세요.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라벤더나 캐모마일 차에 식초를 넣어도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올 거예요. 이렇게 하루 3번에서 4번 정도 나누어서 드시면 되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즐겁게 실천하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식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요. 먼저 당뇨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300 이상으로 계속 높게 나온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식초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응급실에 가서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체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손발이 저린다면 주의하세요. 이런 증상은 당뇨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요. 눈의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면 검사 받으세요. 체중이 갑자기 많이 줄어든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당뇨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20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즉시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팔이나 턱이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간 건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피로감이 계속되고 소변 색깔이 진하다면 간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혈액 검사로 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간 기능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술을 드시는 분들은 더 자주 받으셔야 해요.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노래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은 간 질환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황달 증상이에요.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복부 오른쪽이 계속 아프다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소화기 증상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복통이 계속되거나 혈변을 본다면 대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지거든요. 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일 수도 있어요. 식초를 드시고 나서 속이 많이 쓰리거나 토한다면 중단하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을 수 있어요.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검은색 변을 본다면 위장관 출혈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세요. 변비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세요. 단순한 변비가 아닐 수 있어요. 장폐색이나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복부가 계속 팽팽하고 가스가 안 나온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어든다면 주의하세요. 한 달에 5kg 이상 빠진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암이나 갑상선 질환 같은 심각한 병일 수도 있어요. 수면 장애가 심하다면 수면 클리닉에 가보세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질환일 수도 있어요. 콧골이가 심하고 숨이 자주 멈춘다면 검사 받으세요.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정형외과에 가세요. 엑스레이나 자기공명 영상 검사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절염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절이 붓고 열이 난다면 감염일 수도 있어요. 피부에 이상한 점이나 상처가 생긴다면 피부과에 가세요. 특히 검은 점이 커지거나 모양이 변한다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피부암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당뇨 합병증일 수도 있어요.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식초를 드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기 검진도 꼭 받으시기 바라요. 1년에 한 번은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 기본적인 검사들이에요. 나이에 맞는 검사 항목들을 추가로 받으시면 좋아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도 받으세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증상들은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식초와 함께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해나가시면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식초의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더욱 소중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